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 클럽에서 아마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나 해서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성장성이 기대되는 저평가 주식을 매수해서 이제 장기로 끌고 가는 매매를 하는 거랑 지금 저희 채널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수 매도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수익률 뭐 이런 거 외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좀 간단하죠. 주변에 이제 유튜브라던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나는 그냥 저평가된 주식 사서 한 두세 배 먹었어. 뭐 많이는 10배, 20배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고수라고 할 만한 그런 좀 나이 지긋하신 뭔가 좀 전문직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막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진짜 그렇게 저평가된 주식 장기로 들고 가는 게 그냥 답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HMM 같은 이런 주식도 최근에 막 10배 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이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계속 알려드리는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희님. 네, 제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답변을 드린 것은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둘 중에 뭐가 낫다라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이유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법론만 가지고 A 방법이 B 방법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아요. 두 가지 다 분명히 주식 투자에서는 스타일적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생각해볼 거리를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차이점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평가주, 성장성이 야기되는 주식, 종목을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서 확실성이 있다면 아니면 100% 확신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 또한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확실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선택이 잘 안 됐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잘 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떡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스타일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가장 단순하게 비교하게 되면은 성장성 주식을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비교군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장성 주식을 투자할 건데 그 기업이 성장하는데 바라보는 시간이 1년이다. 1년 안에 이렇게 띄어진 차트 예제처럼 이렇게 10배 가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매매가 실패를 하겠죠. 이런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고 맞추기도 힘들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저는 성장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업이 변화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그 기업이 성장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뒤에 처음부터 다시 모든 투자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기에는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급과 파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뭔가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자신이 변화하고 개선하고 실력을 빌드업 시키듯이 쌓아 올려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하시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 좀 약간 질문 자체에 약간은 모순점? 무리한 점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2배, 3배 가는 거, 10배 가는 거를 좀 정해놓고 물어본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차트를 띄워놓고서 이렇게 가는 거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내가 가만히 기다리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조금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 정해놓고 여기서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물어보는 분도 이거를 생각을 못하면서 물어보지만
보면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언님이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때그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좀 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수급과 파동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 질문이라면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답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 자체가 사두고 기다리면 10배, 20배 갑니다 라고 전제를 깔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사두고서 기다리면은 그게 최고의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뭐 10배 가기로 정해져 있으면 10배 갈 때까지 뭐하러 팝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수정한 질문대로 해서 그냥 이것도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투자에 유리할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때요? 당연히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죠. 아까 전에 제가 최초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만약에 기다리는 게 기다려서 10배 간다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기다리는 게 유리하듯이, 근데 이게 불확실하다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값 자체가 다르니까 대응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10배 가는 거를 다 팔고서 그냥 끝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3%만 먹을지 30%를 수익 낼지 아니면 300%를 수익 낼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끌고 가느냐, 자신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경우의 수 값이나 확률 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것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0배까지 가는 길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진짜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전량 매도하고 전량 다시 다 사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해서 가만히 있는 분보다 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래를 정해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네, 가끔 뭐 아니란 거 알지만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좀 모순점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인데,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에서는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짜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의 주가를 다 안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뭐 주식을 산다 이러면은 모를까, 현실 세계 안에서 현실적인 투자라는 것 자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덧대고 이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또다시 이제 반론이 하나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언니님.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을 잘 못해요. 대응을 잘 못하고 수급과 파동을 읽을 수도 없고 여건상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그런 사람은 이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주식 시장에서 괜히 뭐 하겠다고 깔짝깔짝거리다가 돈을 더 잃어버리기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벌 때 더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우량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잘 골라서, 결과적으로 내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홀딩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그때 딱 욕심을 좀 절제해서 딱 파는 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을 절제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파는 게 결국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라는 또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면 저는 이 답변은 쉬워요.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고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대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욕심을 버리고 판다 뭐 이런 것도 대응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다 대응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살 때도 뇌동 안 하고 그냥 저평가된 주식을 적정 수준에서 사놓고서 잘 참고서 기다린다. 이 사이에 대응적 요소에서 뭔가를 매수 매도 액션이 막 많아야지만 대응이란 게 아니라 대응에는 기다림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평가주를 잘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샀습니다.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때 이때 감정 안에서 자신이 그냥 기다리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 안에서 감정이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자신은 이 안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종목으로부터.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그거 역시도 대응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것 자체가 10배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또는 3배 올라갈 때까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자체가 사실 거기까지 완성 짓는데도 중간에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뭔가 결정하지 않고 장기 투자로 길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한 10년 전에 여기서 와서 10년 후에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게 또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10년 장기 투자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번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름답게 기다려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다리느냐, 매도하느냐, 뭐 하다못해 추가 매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 다 모든 게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걸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에 기대느냐죠, 그 판단을. 그러면 그 부분을 어니님은 이제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분석,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런 정도 이 중심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다림, 아무 근거 없는 장기 투자, 목표 주가, 그냥 이렇게 원트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러든 저러든 돈을 버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옆에 보니까요, 언니님 주식 진짜 무지랭이거든요. 제 친구가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막 5배, 10배 벌어갖고 수익 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돈 버는 게 정답 같거든요. 이거예요. 또 결과적으로는 주식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답 아닙니까? 만약에 정답이라고 단정하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참 제한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과 귀가 열려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익 내신 분들은 그동안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이거 한번 몇 배 수익을 만약에 운적 요소로 수익을 달성했다고 하고서 이 분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그만한다, 이제 주식은 더 이상 안 해, 내 인생에서 주식은 없어, 이러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겠죠. 다른 형태로 굉장히 계속 물리면서 계좌가 잠식되는 반복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매번 굉장히 수익을 잘 낸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주식 무지랭이가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균형이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절제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지 아는 사람이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또 조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진짜 주식 무지랭이란 표현 죄송합니다. 주식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내서 수익을 내면요, 아마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크게 만족을 못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자신있게 큰 금액이 베팅이 갔겠어요. 뭐 되게 자기가 이제 총 가용 가능한 투자금에서 일부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가능한데 한 1,000만 원 넣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5배, 10배 보면 5천에서 1억이니까는 되게 큰 돈이지만, 그리고 그 돈에 굉장히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나 같으면 되게 아쉬울 것 같거든요. 내가 1억이나 있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서 그거 벌었으면 1억 넣었으면은 10억도 벌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그 아쉬움에 또 나중에 이런 걸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몰빵이 될 때까지 그걸 하게 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동안 벌어뒀던 거 크게 다 까먹는 그런 최종 결과물을 그때 가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앞일은 모른다는 거죠. 주식을 모른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성과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여기에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래, 주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워가자, 올바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가고 훈련하자, 이렇게 가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저는 그렇게 짓고 싶네요. 네, 그냥 저도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수급과 파동을 통한 대응을 하는 매매나 아니면 무작정 기다려주는 장기 성장성 투자나 이 둘 중에 뭐가 나라고 하게 되면은 나은 건 없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전제는 올바른 투자라는 기본 전제 베이스를 갖춰놔야 되고요. 갖춘 상태에서 결국에는 대응이 필요한 대응의 시점에서 나의 선택값은 무엇이냐, 조금 더 호흡을 짧게 잡고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변화를 주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포지션 변화를 안 주면서 지속적으로 길게 끌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로 치게 되면은 조금 단거리나 중장거리 달리기가 있고, 아니면 완전한 마라톤 달리기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는 기본적으로는 달리기입니다. 이 사이에서 다른 점은 호흡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의 차이인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둘 중에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요. 팩트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포지션을 그때그때 기회가 주어질 때 행동하게 되면은 확률이나 경우의 수값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를 미루면 미룰수록 조금은 더 확률값은 떨어질 수 있다. 둘 중에 뭐가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진짜 순수하게 스타일 차이다. 스타일을 고르려면 기본적으로 올바른 주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대전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도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고, 그냥 좀 많이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것과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대응이 완전 되게 다른 거라고 오해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수급과 파동을 이용하든 뭐라든 올바로 대응을 한다는 거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완전 다른 거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고,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스타일 정도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주식 초보자분들이 하는 질문의 대다수는 이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확실하게 뭔가 미래를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질문 자체가 모순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최종 마무리는 결국에는 실력을 기르자, 이거에 더 가까운 얘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과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투자 클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질문도 저희 클럽에서 회원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셔서 물어보신 질문인데, 클럽 안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얘기가 많으시니까 그때그때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셨던 내용을 오늘 유튜브 주제로 다뤄본 거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언제든지 궁금한 거, 뭐 이런 내용도 좋고 저런 내용도 좋고, 어떤 내용이든 주식에 관련된 거 언니님께 정말 깊이 있게 배워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걸 떠나서 훈련을 해나가면서 체화시킬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영상 하단부에 설명으로 클럽 관련해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